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일정이 오후 2시에 시작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인데요. 일본 경제보복 관련 대응책, 추경 예산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먼저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 정치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정권과 관계없이 그동안의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면요. 주로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펴곤 하죠.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예상이 된다면 정부가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으로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목선 사태 경계 실패, 조치 부실, 또 은폐 시도, 허위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은폐 축소 의도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때마다 이낙연 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어제 리턴 매치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대정부 질문 때 한국당 곽상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낙연 총리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는데요. 우선 그때 영상부터 잠깐 보시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설명해도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논란을 일으키죠? 지금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지요. 정말 긴장감이 흐르는 대화였는데 어제 두 사람 다시 만났습니다.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아들도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해야 되고 사회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주장만 있고 다른 것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의혹만 가지고 황교안 대표 아들 조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권 내부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건 고발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검찰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관여한 적도 없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각을 통할하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면 칭찬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엊그제 소개해드렸던 유기준 의원도 리턴 매치를 가졌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 당시 이낙연 총리가 경제 수치 관련 발언을 정정했던 것을 두고 소문을 열었습니다. 저하고는 여러 번 그동안 대정부 질의 답변하셨죠? 네. 예.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속이거나 아니면 그 거짓말의 내용이 너무나 허황해서 하는 말이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뜻깊은 제가 알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만 국민을 속인 거예요. 송원석 의원님의 지적에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것도 이 자리였습니다. 네, 여당 의원들은 북한 목선 사건 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야당의 비판이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당부했습니다. 야당은 동해상의 각 경제작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난하고 노코 기선 때에도 없던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계속 지금 카드를 꺼내들고 있어요. 가짜뉴스는 나라를 좀먹습니다. 국민을 현혹해서 국민을 좀먹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대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시는 분은 스스로 바보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당 의원들 그리고 이 정부 국무위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왜 성공했는지 설명한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대응까지 당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획쇼다라고 합니다. 왜 북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보이느냐? 왜 태극기는 없느냐? 이게 코리아 패싱 아니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 인공기 걸었습니까? 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생트집이니까 개념하지 마세요. 성공한 회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리 견해는 어떠세요? 비건 대표가 동시적 병렬적 해결 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나 이 정부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국민이 못 알아들어요. 예. 성공한 겁니다. 아셨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이 질의 뒤에 개각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박지원 의원 질의 내용은 들어가서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오늘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질의가 여야 할 거 없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제 해지의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요?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 내용은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제 내용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등 집중 질의. 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날이고요. 경제 분야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발제 마지막에 저희가 장면을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본 경제 보복,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한 질의응답이 당연히 많았겠죠. 네, 오늘 첫 질의 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로 시작이 됐는데 김 의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물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나서서 전에 없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또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추경 예산안에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최소 1,200억 원 반영하겠다고 했고요. 외교적인 노력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1,200억 원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추경 증액에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 증액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경을 더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추경 예산 1,20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 총리가 국회에다가 직접적으로 이 추경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낙연 총리는 이번 한일 경제 마찰이 사실상 재해가 아니냐라는 수준으로 좀 인식해달라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좀 요청을 한 상태고요. 사실 지난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 심사가 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총리가 직접적으로 증액을 요청한 만큼 좀 여야 갈등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낙연 총리 오늘 또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본 경제 보복 대책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김상조 실장이 일본의 이 경제 보복 관련 100여 개의 롱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이 롱리스트를 알고 있느냐라는 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질의에 어떤 것을 김상조 실장이 얘기했는지 알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김 실장은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 또 부품을 골라내니 이 롱리스트가 나왔다. 그중 1, 2, 3,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바로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요. 자, 여당은 추경 예산안을 또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 이렇게 경제 정책 전환 촉구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백재현 의원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요. 민생을 챙기고 혁신 성장의 불씨를 살리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은 긴급 구원 투수 역할을 할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고집불통 국정열차 같다라면서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쇠말뚝을 박아놓고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허망한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사흘째 이제 대정부 질문 얘기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